네, TV 의료분쟁 차트. 오늘은요, 저희 코너를 평소에 자주 챙겨보시는 시청자분께서 어머니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보를 주신 내용입니다. 자,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죠? 네. 건강검진에서 뇌 질환을 진단받은 50대 여성이 예. 뇌 시술 후에 뇌출혈로 반신불수 장애를 입게 된 사연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두 딸들이 엄마에게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그 바람을 아는 듯 엄마는 고개를 끄덕여 보는데요. 내 이름 불러줘. 응? 엄마. 보경이. 말 한마디도 힘겹기만 한 엄마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도 계속 저는 지워진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좋거든요. 처음에는 네, 여기 와서 처음 와서는 이 고개도 못 가노가 혈체 담아 고기 이렇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식물인간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모습이 기적이라지만 불과 2달 전만 해도 건강했던 엄마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대학병원, 처음에 그곳을 찾은 이유는 건강검진에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됐기 제가 때문인데요. 뇌니까 뇌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무서웠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무조건 뇌는 머리 열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의사는 다행히 간단한 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며 가족을 안심시켰고 그렇게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뭐 크게 그렇게 막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너무 잘 됐고 뭐 당장 내일도 나가도 좋지만 중환자실에 하루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하지만 시술을 받은 날 저녁 엄마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결국 중증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될 거라던 의사의 말과는 다른 결과였지요. 그럼 왜 저래 됐나? 그거 우리도 모른다. 그냥 무조건 하고 모른대요. 자, 일단 환자가 처음에 시술을 받은 건요, 뇌동맥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박사님? 예,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뇌에 있는 동맥의 일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꽈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혈관 조형술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뇌 동맥이 지나가는 길이고 쭉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요만큼 부분. 예. 원래 혈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오호. 동맥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요즘 방영되고 있는 SBS 드라마 중에 닥터스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뇌동맥류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어딜 가? 아 진짜 이 아줌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화를 내시다 갑자기 쓰러졌단 말이죠. 이렇게 증상이 보통 나타나나요? 평소에는 자기 머릿속에 뇌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 어느 순간에 퍽 터지면서 병원 가서 CT 찍어보면 아, 뇌동맥류 터졌구나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터졌을 때 뇌동맥류가 터졌을 때 현장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 3분의 1은 치료 중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 예. 그다음 나머지 3분의 1이 생존하시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경학적 후유증, 즉 뭐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인 병이고 불행히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조기 검진을 통해서 고가 검사인 MRI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알아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리만 알아낼 수 있다면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예, 최근에는 그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 방법보다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방법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대퇴동맥이라고 요 사타구니에 맥이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맥을 째고 관을 넣게 되겠죠. 관을 넣고 그 관을 뇌 동맥류가 생긴 뇌 혈관까지 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코일, 얇은 철사를 예. 거기다 갖다 구겨 넣는 거죠. 예. 이것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피떡으로 막히고 결국은 이 뇌동맥류가 사라지는, 괴사하는 그런 원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러한 시술 자체는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예. 마취를 전신 마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고 퇴원도 빠르고 많이 좋은 시술로 그렇게 되어 있고 미리 알면 검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뇌동맥류가 있다고 알게 되면 이런 조치를 통해서 치료 성적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자, 엄마가 받은 시술도 안전하다고 설명해 주신 이 코일 색전술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상세불명의 뇌출혈이라고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검사 결과 시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데, 자, 그런데 시술과 별개로 전혀 의외의 곳에서 갑자기 뇌출혈이 생겼고 의사도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설명입니다. 가족이 억울한 건 중환자실 의료진의 늑장 대응이라는데요. 두껍다 했고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뭐 아프다도 아니라 정말 이게 터져 나갈 것 같다. 엄마가 고통을 호소하자 딸이 급히 의료진을 찾았지만 다른 응급 환자를 본다면서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또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분주하게 막 하고 저기 왔다 갔다 막 하더니 제가 또 불렀어요. 저기요, 저희도 좀 봐주시라고. 약 3시간 후에야 엄마의 고통은 뇌출혈 초기 증상으로 밝혀졌답니다. 피가 왼쪽 뇌 전체를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바로 앞에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왼쪽 뇌를 아예 피로 다 덮을 정도로 놔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의무 기록에는 가족이 본 엄마의 이상 증상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데요. 우리가 있었던 부분, 들었던 부분 전부 이게 거짓말로 적어놨어요. 악화되는 걸 딸이 직접 본 순간에도 이렇게 적혀서 환자가 나아졌다고 함. 엄마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언니야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적혀있어요. 다행히 재활병원의 치료 덕택에 많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환자의 고통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그날 20시 10분, 오후 8시 10분에 의사가 와서 확인을 했는데 오른쪽 팔이 기운이 떨어진다. 마비 증상이 온 거죠. MRI를 찍은 상태에서 보니까 이거는 뇌경색, 즉 혈관이 막힌 게 아니라 출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에서 바로 CT를 다시 찍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대에 배열을 봤을 때 흔하지 않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출혈이 일어난 것을 감안을 했을 때도 서너 시간 정도의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 큰 지연이나 이렇게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뇌출혈과 관련된 의료 분쟁에서는 그 뇌출혈이 발생 이후에 진단과 검사를 신속하게 했는지 예. 그리고 수술을 빨리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거든요. 예, 예. 이 환자에 대한 시간대별로 증상을 보시면요. 예. 네, 5시 30분에 가족 주장에 의하면 극심한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요. 예. 그런데 주치의는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8시 10분경에 와서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을 나중에 시행을 했거든요. 뇌출혈에 있어서 3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긴 시간입니다. 뇌 시술을 받은 환자고 예. 시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서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입니다. 예. 그 환자가 뇌출혈과 유사한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검사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 간호 기록지상으로 보면요. 예. 환자가 스스로 상태가 호전됐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 있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이야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대한 로고 기록을 확보해서 예. 진료기록부가 사후에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 만약에 실제 사실과 다르게 삭제하거나 수정을 했다고 한다면 예. 의료법상 형사 책임을 지을 수도 있고요. 민사상으로도 입증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에서 즉각적으로 와서 대응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실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 중환자실에 의사 1인당 환자는 30명이 넘어갑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씩을 다 잘 볼 수는 없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이러한 환자들의 아쉬움, 불신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기술의 발달이 미치지 못해서 환자들이 불가항력적인 일을 겪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중환자실의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서 환자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을 겪는 건 안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